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지난 1월 17일 루즈벨트 항모 전단이 샌디에고에서 출항했습니다. 이 사진은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샌디에고 항구를 지금 막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출항하기 전에 루즈벨트에 타고 있는 병사들이 사열해서 격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출항하기 전에 그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일단은 USS Theodore Roosevelt Carrier Strike Group departed San Diego, 샌디에고를 출발했다고요. January 17, 1월 17일 날 출발했습니다. For scheduled Indo-Pacific deployment, 계획되어 있었던 인도 태평양 해역에 배치되기 위해서 출항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뭐라 그랬냐, 사령관이. The US Navy Carrier Strike Group serves as the centerpiece of deterrence. 미 해군의 항모 타격 전단은 억지력의 중심으로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Providing our national command authority. 우리의 국가 통수 기관에 제공합니다. With flexible deterrent options. 유연한 억지적 옵션들을 제공하고 and a visible forward presence. 가시적 앞으로의 어떤 존재감. 그러니까 어떤 패권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래의 어떤 패권을 또한 제공한다. 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said Rear Admiral. 해군 소장, Rear Admiral은 해군 소장을 말하는 거예요. said Rear Admiral Stu Baker, Commander. 스튜 베이커라는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미국에게 있어서 지금 급한 곳은 이란 쪽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한 트럼프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진짜 중요한 곳, 지금 가장 강력한 군대가 동원돼야 할 곳은 바로 이 태평양 해역이다. 동북아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어디냐? 중국이라는 겁니다. 중국. 물론 북한도 문제가 많죠. 요 며칠 전에, 며칠 전은 아니고 20일 날 WC-135W라고 하는 정찰기, 스니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정찰기가 한반도 쪽에 지나갔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 에어크래프트 스팟에서 요 올린 내용인데요. 자, January 20, WC-135W, 이게 스니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어떤 정찰기, 어떤 공기 수집기 이런 건데, 이거는 이 스니퍼라고 하는 비행기는 공중에 떠서 대기 중에서 핵물질을 수집하는 데 특화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핵폭발이나 어떤 핵실험이 벌어졌을 때 이게 플루토늄 폭탄인지 아니면은 우라늄 핵폭탄인지 아니면 이게 수소폭탄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특수한 핵폭발 그 정보 수집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비행기라고 해요. 이게 20일 날 한반도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물론 북한이 문제가 많죠. 그런데 루즈벨트가 온 게 물론 북한 때문에라도 오기는 오는 건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거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왜? 지난 15일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제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자, 트럼프와 류허 부총리가 합의에 서명한 그 1단계 무역 합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1단계 무역 합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이 박사 중국 뉴스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 박사님이신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님이세요. 그분 영상을 보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미중 무역 합의 요 내용에 대해서. 자, 다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이냐면은 2017년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그 수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2년간, 그러니까 2020년 올해부터 해서 내년 2021년, 그러니까 이 2년간 공산품은 777억 달러를 추가 수입해야 된다. 그리고 농산품은 320억 달러를 추가 수입해야 되고, 에너지 분야는 524억 달러를 추가 수입해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는 379억 달러를 추가 수입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토탈 2천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자, 지난 2017년에 중국의 대미국 수입액, 총 수입액이 얼마였냐면은 1860억 달러였습니다. 2017년 그 한 해가.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에 총 2천억 달러나 되는 상품을 추가 수입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2년 동안 2천억 달러예요. 그러면 1년간 평균 잡아서 1천억 달러 아닙니까? 그런데 2017년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수입액이 1860억 달러예요. 그렇다면은 그것보다 1천억 달러를 더 수입해야 되는 거니까 1년마다 1천억 달러를 더 수입해야 되는 거니까 무려 53%나 더 많이 수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무역 협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중국이 향후 2년 동안 미국의 상품을 2천억 달러를 추가 구매해 주는 대가로 미국이 중국에게 해주는 거는 뭐냐? 미국이 중국에게 해주는 건요, 지난번에 2차 무역 관세를 미국이 중국에 15%를 때렸는데 그걸 단지 7.5%로 낮추어 주는 것밖에 없어요. 1차 무역 관세 25% 때린 거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트럼프의 완벽한 승리인 거예요. 시진핑의 완전한 KO 패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자기가 안 오고 류허 부총리를 보낸 거예요. 백악관으로. 자, 이번에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서명하는데 미국에선 트럼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나와야지. 근데 왜 시진핑이 안 나왔냐? 너무 굴욕적이고 기분이 나쁘니까.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 보시면요, 류허 부총리가 이 사인을 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떨떠름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Most people thought this could never happen.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말들이 많냐면요, 이번에 체결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는 이거는 제2의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자, 시모노세키 조약이 뭐냐? 뭐 많이 아시겠지만 1895년도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잖아요. 그 이전 해에 1894년도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 이제 청일 전쟁이 붙었는데 여기서 청나라가 지잖아요. 그래서 1895년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청나라가 그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이 첫 번째, 청나라는 한반도에서 모두 떠날 것. 두 번째, 청나라는 일본에 대만하고 랴오닝 반도 요런 데를 할양할 것. 세 번째, 청나라는 일본에 전쟁 비용 그거를 2억량을 배상할 것. 뭐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맺어진 1단계 미중 무역 협약을 1단계 미중 무역 협의를 제2의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이제 뭐 그런 말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아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은 아니죠. 이제 표현을 하기를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거지. 그동안 중국이 미국을 얼마나 많이 베껴먹었어요. 환율 조작하고 중국 정부에서 막 돈 대주고 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얼마나 많이 잠식했습니까?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회사들이 중국으로 떠났어요. 그동안 막대한 무역 흑자를 챙겨왔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그러니 이제는 중국아 너네가 좀 뱉어내라, 이거예요. 이거 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 무역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나 이게 중국의 공산당 정권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큰 일이란 말입니다. 자, 만약에 중국이 민주적 체제였으면은, 민주정권이었으면은, 지난날 일본하고 미국의 무역전쟁 때처럼 쉽게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들어앉아 있는 거는 공산당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이 공산당 독재 정권은 권력이 한번 무너지면은 모가지가 날아가요, 다들. 왜?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거든요. 중국 인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돈을 착취해 갔다 이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 그 윗대가리 권력층들이. 뭐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 이제 부패 사건이 벌어지면은 몇십억, 몇백억 수준이잖아요. 미국에서 부패 사건이 벌어져도 몇백억 원 수준이에요. 정치인들이 돈 받아 먹은 게 많아야 몇백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한번 부패 사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최소 조단이에요, 조단이. 그러니까 이 중국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조단이나 되는 막대한 부정부패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중국 백성들이 피땀 흘려 일한 그거를 착취해내서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중국 공산당은 자기네 권력이 무너지면은 자기네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 함부로 이번에 맺은 이번 미중 무역 협의 같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본질적으로 가다 보면은 언젠가 미국하고 중국 간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미중 무역 합의가 체결되고 나서 그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조금 전에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12일 재선에 5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대만은 이미 하나의 독립국이다. 우리는 자신을 대만이라고 부른다. 자, 거의 이거는 준독립선언에 버금가는, 우리는 이미 독립국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만이라고 부른다. 거의 준독립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선언이죠. 자, 이 발언으로 인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중국이 바로 뭐라고 치고 나왔냐면은 대만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그래서 지난 17일 미 해군의 샤일로라고 하는 이지스 순양함이 대만 해협을 지나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또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방해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성명을 내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도층이, 특히 그 시진핑이가 상당히 열이 받은 상태예요.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요. 자, 보세요. 지금 중국 공산당 체제가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냐면은, 자, 이번에 1차 미중 무역 협상으로 미국에게 돈 뺏길 거 왕창 뺏겼죠. 그리고 대만에선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당선이 돼가지고 거의 뭐 준독립국에 버금가는 그런 선언을 했죠. 홍콩의 반정부 시위는 계속 아직도 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죠. 중국 내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산하고 있어요, 또. 게다가 중국 은행들 중에 이 달러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요즘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특히 그 지도층, 중국 공산당 지도층이 자기네 이 권력이 얼마나 위태롭게 느끼고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중국이 조만간에 큰 사고를 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버티지 못하면은 전쟁을 일으켜야죠, 중국은. 왜? 자기네들은 민주적 정권이 아니거든요. 자기네 권력 잃어버리면은 목숨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미국도 이거를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루즈벨트 항모 전단을 동북아 남중국해 이쪽에 보낸 겁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뜻이냐?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동북아와 남중국해에는 미 해군의 3개의 항모 전단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 그리고 이번에 오고 있는 루즈벨트 항모 전단,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 전단, 이렇게 해서 3개의 항모 전단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즉, 중국아, 너네 군사적 도발 일으킬 생각하지 말아라. 너네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자,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말이 맞아요. 전쟁의 시작은 돈 문제 때문에 일어났으되 그 종결자는 역시 군사력이다. 이거는 정말 망고의 진리입니다. 망고의 진리.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북한 해방의 때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해방 전쟁이 시작이 되려면요, 중국이 반드시 힘을 잃어버려야 돼요. 왜? 중국하고 러시아가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개입하더라도 그 힘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서 개입을 해야 북한 해방 전쟁이 완벽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북한이. 미국하고 한국이 힘을 합해서. 자,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들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특히 청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우리가 소망과 믿음을 갖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북한 해방 전쟁이 선언이 되면은 나가 싸워야죠. 우리도 총 들고.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영과 혼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운동으로서 우리 육체를 단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운동을 하는데요. 저는 진짜 실제로 그런 소망을 좀 갖고 운동을 해요. 내가 이렇게 북한 해방 전쟁이 선포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제가 가장 먼저 북한 해방 전쟁이 정말 발생한다면은 제가 제일 먼저 나가 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진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운동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콧방귀를 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할 때는 뭐 팔 운동도 하고 다리 운동도 하고 또 달리기 운동도 해요. 근데 미세먼지가 많으면 달리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사는 곳이 수지라는, 경기도 용인 수지라는 곳인데, 비교적 다른 곳보다 공기가 깨끗할 때가 많아요. 비교적.
제가 달리기 운동을 할 때는 그 미세먼지 프로그램을 보면은 연두색일 때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면 공기가 좋다는 뜻이고 연두색일 때까지는 제가 달리기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오렌지색, 약간 나쁨으로 변하면은 달리기 거리를 좀 줄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변하면은 달리기 운동은 안 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빨간색으로 변한 날이 거의 없어요. 특히 제가 운동하는 날에는. 빨간색으로 변했던 날이 지난 주일에는 제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운동 안 하니까 그때 빼놓고는 거의 연두색을 유지해 왔었어요. 조금 나쁠 때는 오렌지색. 그리고 다른 경기도 용인에서도 다른 지역은 오렌지색인데 수지만 유독 연두색을 유지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수지 제가 사는 지역을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뭐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뭐 실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런 소망을 갖고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를 조금 예쁘게 봐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청년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참 그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